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8일 을미 두번째 기사 1470년 명창화 6년 상사가 두목 두 사람을 시켜 괴 셋, 농 둘을 가지고 예고를 하여 바쳤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9일 병신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9일 병신 두번째 기사 사신이 논하기를 이날 경연에 상락부원군 김질과 영의정 윤자운이 영사로 빈청에 앉아서 예전에 사신으로 나가서 즐거웠던 일을 말하고 평양 황주기생이 예쁘고 못난 것을 평하여 희롱한 일을 섞어서 말하면서 서로 크게 웃었다. 이때 국휴를 당하고 또 한제가 있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김질은 재해를 구제하고 백성의 구휴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투어 엄설한 말만 하였으니 장차 저 대신들을 어찌 쓸 것인가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9일 병신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공조의 죄수 당진 향리 김직은 도망한 조상과 더불어 사람을 위협하여 의복을 강탈하였으니 죄가 유례 차명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9일 병신 네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9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0일 정류 첫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을 청하여 인정전에서 연회하고 중국 사신이 관으로 돌아갔다. 도승지 이 극정에게 명하여 문안하고 두 중국 사신에게 각각 말 한 필 표피 좌자 일좌 궁시에 건복을 갖춘 것 일부, 밀위 일사, 궁전모 일부, 선자 30파, 임모 2사를 쓰고 두 사신에게 각각 유석 1사, 임모 2사를 쓰니 상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받고 부사는 단지 궁전과 모든 연구와 밀위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0일 정류 두번째 기사 중국 상사가 도승지 이극정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전하께 아뢰어 김담에게는 금대를 김효문에게는 사번대를 김증에게는 은대를 주게 하소서 하므로 이극정이 와서 아뢰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정류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혹은 남에게 벼슬 주기를 청하 혹은 의복과 신을 만들어 남에게 주기를 청하니 통사가 사신의 말이라고 거짓 칭타가 이러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진실로 중국 사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찌 다 따를 수 있는가. 또 이 같은 청을 통사가 방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신숙주 한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광희의 의논하기를 벼슬 주기를 청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나 의복과 신 등을 주기를 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작은 일을 개청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통사가 전례를 끌어대는 것을 방지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관반이 방지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한 뒤에 계달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만약 사신의 말이 아니고 중간에서 말을 만든 것이거나 혹은 비밀리 중국 사신에게 청하여 한 것이면 스스로 큰 죄가 되는 것이니 마땅히 통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0일 정류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태인의 죄수 산호 금산 산석이 거석과 양인 조수생이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살인 강도한 죄는 유례 차명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첫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사하는 무리들이 이 흉년을 당하여 묵은 빚을 독촉하여 민간의 재물들을 모두 빼앗으니 심히 옳지 못하다.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받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네번째 기사 사홍부지평 홍빈 사관은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홍윤성이 아뢰기를 정조 당상이 집을 뇌물로 받고 수령을 제수하였다
하였고 또 어떤 수령이 속을 징수할 때 백성의 소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홍윤성에 물어서 그 사람을 추국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이는 대행왕 때의 일이고 또 대사를 지났으니 추국할 수 없다 하였다. 홍민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대사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남의 집을 받은 것이 바로 정사를 잡은 대신이 범한 바이니 공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조 당상이 어찌 남의 집을 받고 벼슬을 준 자가 있겠느냐. 수령으로서 소를 직납한 자는 간혹 있으나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모두 공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5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한치영과 사관원 대사관 김순영이 와서 계달하기를 신등이 홍윤성이 아뢰는 바 정조 당상이 집을 뇌물로 받고 수령을 제수한 일을 가지고 공문하기를 청하였더니 전교에 이르시기를 이미 대사가 지났으니 공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벼슬을 임명하는 것은 임금의 권한이요 신하가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뇌물을 받고 벼슬을 제수하는 데에도 대사가 지났다 하여 다스리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낸 자가 대신인데 어찌 망령되게 말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홍정성이 수령의 불법을 말하다가 말이 우연히 미친 것이니 경등은 다만 현재 수령의 불법을 규정함이 마땅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추론하면 옳지 못하다 하였다. 한치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전에 벼슬을 파는 자가 있었으니 이를 이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대신이 대신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재의 수령을 규정할 것을 명하인데 만일 규정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한치영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윤성이 예종조의 판사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성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홍정성이 성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수령의 불법을 논하다가 우연히 이 말을 한 것이다. 또 예종조의 이조 판서가 하나가 아닌데 어찌 바로 성임을 가리킬 수 있느냐 하였다.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예종조의 이조 판서는 성임 한 개의 홍응인데 성임이 홀로 좌천되었으니 반드시 성임입니다. 이제 대신의 일이라고 해 추국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대간에서 대신을 다시 논박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국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약 금은보와 같이 몰래 가지고 가서 주는 물건이라면 사람이 혹 알지 못할 것이나 집 같은 것을 받은 자는 하루 아침에 아들 사비 종첩들을 살게 하고 준 자는 곧 벼슬을 얻을 것인데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반드시 없는 일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6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1일 무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2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고 임금이 영사 김지를에게 말하기를 요즘 가뭄이 심하니 이것을 어찌 하느냐. 수령이 탐하고 포학하여 부세가 많고 부역이 무거운 소치가 아니냐. 그 심한 자를 염탐하여 물어서 파직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탐하고 포악한 자는 마땅히 쫓아내야 하나 다만 삼재가 심하여 백성이 이미 고달프고 괴로운데 교대할 때에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데에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기우제를 행하느냐 하니 도승기 이극증이 말하기를 행한 지 이미 며칠 되었습니다 하였다. 동지사 구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봄과 여름에 감으로써 보리와 밀이 모두 마르고 그 중에 겨우 익은 것은 백성이 모두 먹었으니 내년 종자가 걱정됩니다. 청컨대 관으로 하여금 곡식을 주어 종자를 사서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2일 기해 두번째 기사 대사원 한치영과 대사관 김순영 등이 승임을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어제 승임의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일을 가지고 공문하기를 청하였던 바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본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인데 이것이 잘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해이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항상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옛 성제 명황은 이를 신중히 하여 풍속을 보호하기를 원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명들을 중히 여기기를 신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순박하게 하려고 하고 담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쓰는 데는 차라리 어리석은 일을 쓸지언정 탐하는 일을 쓰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사유를 우선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신하가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백사람의 재주를 겸하였다 할지라도 여무가 한번 허물어지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습니다. 금을 사용하고 겸을 물리치는 것은 엄니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대신이라는 것은 성상께서 신임하는 바이고 하민이 다 우러러보는 바로서 청렴결백하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물며 흐리고 어두움이 있으면 남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성임이 일찍이 예조판서가 되어 남의 집을 받고 벼슬을 주어 재리를 탐해 싫어함이 없고 나라의 정권을 농락하여 장명을 가화로 삼아 이를 그물질을 하고 넘치도록 거두어 뜻대로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무로 남의 재물을 훔친 것도 도둑이라고 이르는데 하물며 임금의 권세를 훔쳐서 스스로 그 집을 보태는 자이겠습니까? 마땅히 장오죄에 처하여 국법을 밝히고 하나를 처벌하여 백사람을 경계하여 장래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인데 상상께서는 대신이 반드시 이러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일이 애매하여 조사하기 어렵다 하시고 추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거기에 의혹합니다. 무릇 천하에 착한 사람이 적고 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으며 청렴한 자는 얼마 없고 탐하고 더러운 자가 항상 많으니 어찌 성임이 과연 탐하지 않았다고 보증하겠습니까? 가령 주택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려운 물건이므로 뇌물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잔의 옥백과 거마, 기와는 세리에 붙는 자가 모두 뇌물을 쓰는데 어찌 홀로 주택만 쓰지 않는다고 의심하겠습니까? 주는 자도 이를 탐하는 것이고 받는 자도 이를 탐하는 것이니 이 물건을 쓰는 것이 괴이하지 아니합니다. 또 성임이 뇌물을 받은 일은 홍윤성이 성정문에서 선언하였기 때문에 성상 앞에 상달되었으니 홍윤성은 대신인데 성상을 위해 대신의 일을 말하면서 어찌 무망한 말을 걸어 거짓말을 만들어서 성상을 속이겠습니까? 만약 홍윤성의 말이 옳으면 성임은 하루라도 조정에 있지 못할 것이고 집을 바친 자 또한 하루라도 얼굴을 들고 관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홍윤성의 말이 거짓이라면 성임은 마땅히 장호의 더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고 홍윤성도 마땅히 망령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니 엄하게 범죄하여 밝힐 것이며 그만둘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사 행정이 뇌물로 이루어지면 나라의 복이 아니며 법은 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에 경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결단하여 성임을 유사에 내려 명확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서 나라의 법을 바로잡고 사유를 시행하며 풍속을 가다듬으면 이보다 더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전교하기를 홍윤성은 성임이 집을 받은 일을 친히 본 것이 아니며 또 아무 사람이라고 지적해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취획하겠느냐. 너희들이 상소에 성임을 지적해서 말한 것은 애매하다 하니 대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홍윤성은 대신인데 대신으로서 대신의 일을 말하였으니 반드시 거짓이 아닙니다. 청간대 모름지기 취획하여 그 진위를 분변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홍윤성은 다만 전해 들은 것을 말한 것이고 성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유는 내 별이 곧 내 강령을 말한다. 명절은 명분과 진리이다. 염우는 염치이다. 겸은 비단 이름이다. 장명은 벼슬의 인명이고 옥백은 폐물과 비단을 말한다. 성종칠록 5권 성종 1년 5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명산 대천에 기우하였다.
성조실록 5군 성종 1년 5월 20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제할 때의 감조관 정자양과 통사 김계박은 준직하고 감조관 민해는 서용하고 감조관 김극유는 정사품의 관직에 올리고 통사 장자휴는 가자하라 하였다. 준직은 풍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군 성종 1년 5월 2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김국광 중추부 동지사 정난종을 명나라에 보내 표문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사제와 승습을 살해하게 하였다. 백관이 의식과 같이 표문을 배송하였다. 승습을 살해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널리 덮여 돈독하게 품어서 편안하게 하였고 높은 은혜가 자주 이르니 오직 감격할 따름입니다. 몸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뼈에 새겨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어린 놈으로 작은 땅을 대신 지키는데 유능히 자상하여 왕위를 이을 것을 허락하고 내리신 면복이 찬란하고 겸하여 많은 물건을 내렸으며 더욱이 특별한 은혜가 과처에까지 미쳤으며 나라를 보호하는 법을 거듭 경계하고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을 다시 효유하였으니 은혜가 이와 같으면 드물게 있는 바입니다. 이는 대개 도가 천지에 합하고 이는 부모보다 깊어서 미신이 선왕의 뜻을 이음을 어여삐 여기고 선왕의 충성을 다함을 생각하심을 만나 드디어 용렬한 자격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삶과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 수하고 강령하소서 하며 갑절이나 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그 방물표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하늘에서 명이 내려 특별한 은혜를 입으니 토일을 올려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갑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새마포 30필 용문 염석 4장 황하석 15장 만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 화석 15장 인삼 100건 석등장 14 잡생마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종류가 많지 아니하고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니 감히 신상하는 예절에 미치지 아니하나 다만 위에 바치는 정성을 알아주소서 하였다. 황태우에게 바치는 예물로는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10필, 황하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며 증공에게 진언하는 것도 같다. 그 사시와 제부를 살해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엎드려 아뢰입니다. 사신이 바야흐로 임하여 은혜를 널리 펴고 휠전이 내리고 부물을 주시니 눈물은 말을 따라 떨어지고 정은 마음으로부터 감격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선신 휘는 어린 나이에 적은 병으로 문득 성주를 하직하였는데 부음이 올라가자 특별히 슬퍼하는 생각을 더하여 시후를 주고 제사를 내려 크게 영혼을 위로하고 부의를 내리고 은혜를 다하여 다시 후하게 잔약한 몸을 어루만지니 구원에서 감격할 것이요 일국이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개 도량이 넓고 먼 나라를 회유하는 어진 황제를 만나 선신이 공경하게 복종하는 뜻을 헤아리고 고우신의 근심을 만난 것을 가엾게 여겨서 드디어 작은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마땅히 청사를 정성으로 지켜 길이 해바라기와 같은 정성을 바치겠으며 자신을 우러러 바라보며 만수무강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고 그 방물표에 이르기를 하늘이 돌보심을 특별히 더하여 총명을 내림이 우악하니 토의가 비록 박하나 공경이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새마포 200필, 황하석 15장, 만화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건, 잡생마 3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좋은 공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공벽한 땅에서 생산된 것이니 어찌 진상하는 물건에 합당하겠습니까마는 헌근지성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우와 중궁에게 승습을 살해하는 물건의 수도 같다.
성주시로 오건 성종 1년 5월 22일 기한 여섯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김중희는 모련위에서 영안도 회령진에 내투하고 부녀 하지가가 같은 위에서 온성진에 내투하고 문중왕 안금산의 아내 소성 친남 호신파 하신파 왕씨의 아내 사하랑 친남 쇠고누 연시파 친녀 쇠지 부녀 묘시 적올라의 친녀 쇠과탈 친남 쇠령가는 모두 건주에서 평안도 만보진에 내도하였는데 사역원 정 함중량을 시켜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성주시록 5군 성종 1년 5월 20일 기한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20일 기한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 부사가 내일 반드시 노사신의 승직을 다시 청할 것이다. 노사신은 본래 승직시켜야 할 사람이다. 어찌 중국 사신으로 청으로 승진시키겠느냐. 그러나 그 청과 같이 승자하는 것이 없다 하니 원상 최항 홍윤승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우찬성 노사신을 불러 전교하기를 중국 부사가 경의 뱃슬을 올리기를 간절하게 청하기에 내가 이제 그대로 따랐으니 경은 반드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나 경은 본래 올려야 마땅한 것이며 사신이 청한 때문이 아니다. 중국 사신에게 가서 사례하라 하고 또 감재관 정자양 등과 통사 김계박 등 벼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가서 사례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이전에 분예빈씨 관원이 많이 중국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벼슬을 얻었는데 이후부터는 중국 사신이 온다고 하면 세력가의 자제들이 다투어 나아가 간청하여 드디어 예사가 되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더러움이 심하도다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인데 비가 흡족하지 못하여 경작할 시기를 이미 놓쳤고 김매는 일도 할 수 없으며 추수할 희망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흉년을 부지할 모든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시행할 조건을 뒤에 갖추어 기록하니 경은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조치하라. 1. 경중의 장사지가 민간에 기뉴하지 아니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현혹시키니 어리석은 백성이 조석을 거리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은 곡식을 있는 대로 허비하며 또 부상은 박납 회한곡을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흉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관가에 의탁하여 독촉해 받는 자가 또한 있으니 일체 모두 검단하라. 1. 가난하여 빌어먹는 자는 반드시 다른 도로 흘러갈 것이니 여러 고을에 진제장을 설치하여 부지런하고 진실한 감고를 정하여 지극히 구휼하여 유의하지 못하게 하고 설치한 진제장의 수를 기록하여 계달하라. 1. 흉년을 구제할 먹을 것만한 물건을 미리 많이 준비하라. 1.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아니하는 수령은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고 감사도 순행하여 고찰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회한국은 장사지가 변방지방에 군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오면 근기지방에서 지급하던 미국이다. 박납은 서울의 상인이 지방 각 고을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지방에 내려가 공물값을 배나 징수하는 것이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국길이었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강에 나아가서 중국 부사에게 상마 연을 베풀었다. 술이 8차례 돌자 상사는 먼저 취해서 들어가고 부사가 회배를 올리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하의 후한 은혜를 입어 날마다 취하고 배불렀습니다 하고 이나의 술을 올리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이제 전하를 배웠건대 총명예지하고 의도가 엄중하니 10분 기쁩니다. 내가 돌아가면 마땅히 조정에 전파할 것이니 조정에서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이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두 중국 사신에게 각각 채화석 5장 9장을 연폭하는 유둔 1사 법첩 사질 산수 족자 1상
화초 족자 일상을 주니 상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받고 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이 걱정이 말하기를 법첩은 문방구인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하자 이에 받았다. 또 산수 화초의 두 족자를 펴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 걱정이 말하기를 이는 본국의 나쁜 그림인데 특별히 노상에서 펴보고 웃음거리로 주는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좋은 그림입니다 하며 산수족자 한 쌍난 받았다. 이 걱정이 말하기를 맹자도 신금을 받았는데 대인은 어찌하여 물리칩니까? 천문이 멀어서 정성을 상달하기 어려우므로 전하께서 대인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황제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손바닥에 쓰기를 향심 한 갈래가 조정에 보고된다 하였다. 두 사신의 두목에게 각각 임모 이사 선자 이파를 주었다. 의도는 태도이고 신금은 여비이며 천문은 황제의 집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노사신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승으로 정자양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김극유를 통훈대부 행 성균관 사예로 삼았다. 사신이 논하기를 정자양은 곤기를 잘 섬겨서 첨추의 자리에 이르렀으므로 이때 이르러 강호의 벼슬을 올리기를 굳이 정한 임금이 부득이하여 참의의 벼슬을 임시로 제수하였다. 사신이 돌아가면 한때의 가관이므로 김극유는 고신을 도로 바쳤는데 정자양은 홀로 바치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여 참의로 자처하다가 승정원에서 독촉함으로 바쳤다. 노사신은 유명한 재상인데 중국 사신으로 인해 계급이 올랐는데도 굳이 사용하지 아니하니 당시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하였다. 이조 참의는 가함이다. 행성균관 사예는 가함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한치영과 사관원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극이 생각하건대 제왕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상으로 공이 있는 이를 대구하고 벌로 죄가 있는 이를 징계하니 상과 벌이 적당한 뒤에 백성이 복종하고 백성이 복종한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상줄 것을 상주지 아니함을 둔고라 이르고 마땅히 벌줄 것을 벌주지 아니함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둔고와 기법이 참남과 같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해는 참남보다 더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이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백성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성임이 남의 집을 받은 일은 홍윤승이 조정에서 말을 퍼뜨린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고 전파된 지 이미 오래였는데 특히 신등이 늦게 들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새로 왕위에 올라 빛나게 하시는 바가 있어 먼저 구원의 교수를 내려서 견문을 넓히기에 힘쓰니 성상의 연애가 이미 지극하고 하정이 막힘이 없으니 삼헌의 부로가 더욱 조금 더 살아서 거룩한 덕화를 보려고 원합니다. 마땅히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상부를 분명히 하고 곧고 결백한 일을 올려 높이고 타모한 일을 뽑아버려서 크게 민심을 미루하여 선열의 영광을 더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하로서 나라의 정권을 도둑질하여 자기 사욕을 위하고 공기를 팔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였는데도 두고서 묻지 아니하니 이것을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난 일이 애매하여 추구할 수 없다고 하나 집이라는 것은 말아 없애는 물건과 같지 아니하여 숨길 수가 없으니 분변하기가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바친 자가 이미 벼슬을 얻었으니 한나라의 이목을 어찌 가리겠습니까? 신등의 글을 올린 지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니 그 정상을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성임을 놓아두고 문책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옳지 못함이 있습니다. 성임은 전조의 장관으로 뇌물을 받고 벼슬을 주었으며 일찍이 문책하지 아니하고 부귀를 그대로 누리게 하면 뒤에 성임의 후임자가 다 청렴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그 본을 받아서 세상에서 벼슬을 구하는 자가 포조로 얻지 못하면 화폐를 쓰는데 이를 것이고
화폐도로 얻지 못하면 자녀, 토지, 집까지 써서 다투어 하고자 하는 것을 맞추어 줄 것입니다. 이는 온 나라에 뇌물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그 옳지 못함의 하나입니다. 하관이 직무를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대신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죄가 큰데, 죄가 커도 묻지 아니하고 일이 드러나도 거행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있는 백관이 능히 몰래 던지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인사를 맡은 자가 벼슬을 팔고 옥사를 맡은 자가 옥사를 팔고 고를 맡은 자는 백성에게서 거두고 군사를 맡은 자는 군사에게서 거두면서 모두 말하기를 일이 비록 드러날지라도 걱정할 것 없다. 아무를 죄주지 아니하는데 나만 죄주겠느냐고 할 것이며, 또 어찌 사람마다 발각되고 일마다 반드시 발각되겠느냐고 할 것이니, 이는 온 나라로 하여금 뇌물을 부르게 하는 것으로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그 옳지 못함의 둘입니다. 대병은 아래 사람에게 옮길 수 없고 대정은 고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마땅히 물을 것을 묻지 아니하고 마땅히 벌줄 것을 벌주지 아니하여 하나의 죄 있는 것을 놓아주면 100가지 해가 따를 것이니, 신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여 거기 전하를 위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역경에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으로 성임의 뇌물을 받은 이를 회의 결단하여 법사에 내려 신문하여 법에 비추어서 주의를 정하여 국법을 밝게 보이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둔고는 은혜가 막힘입니다. 참남은 상부를 함부로 하는 일이다. 공기는 벼슬이고 포전은 꾸러미에 싼 선물을 말한다. 대병은 정권을 말한다. 성교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5번째 기사 우제를 행하여 비를 빌었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부사가 중국 서울을 향해 떠났다. 임금이 모하간에 거둥하여 전연을 행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수고롭게 거둥하여 멀리 전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황은이 지중합니다. 다만 대인이 고생을 염려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직분인데 무슨 고생이 있겠습니까 하고 술을 3번 돌리고 임금이 친히 옥배를 잡아 두목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예를 마치고 임금이 중국 사신과 더불어 제배례를 행하여 작별하고 대문 밖에 이르러 전송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선온을 가지고 벽제에 가서 전송하게 하고 이날 중국 사신에게 흑마포 15필, 백저포 10필, 아청필단, 초피 허홍 1령, 모마장 1부, 사이 1부, 유석 1사, 유안농 1사, 모편 1사, 환도 1병, 활 2장, 화살 1부와 건복, 국모, 전모 2부, 자초립 1장과 화안높이 호슬 1부, 동연로 1사, 황모필 50병, 토모필 50병, 유연무 20홀, 서진 2사, 중박두 100매, 대박두 20매, 인삼 30건, 상품 표지 2권, 중품 표지 1권, 작설자 3두를 주었다. 사신이 낱낱이 헤아려 가리키며 말하기를 털옷은 더울 때는 쓰지 못하고 활과 화살은 저는 이미 받았으며 연로와 서지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하고 받지 아니하니 이걱정이 말하기를 예전 제나라 임금이 맹자에게 황금 101을 주니 맹자가 받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신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박한 물건도 전하의 신행인데 대인은 어찌하여 사용합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를 공경하는 것은 조정을 공경하는 것인데 내가 비록 받지 아니할지라도 조정을 공경하는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굳이 사용하고서 받지 아니하였다. 두목에게 각각 서피 2엄 1, 서피간 1, 유청주 격철리 1령, 백저포 2, 2필, 흑마포 2필을 주었다. 강호는 사람됨이 구금이었고 술을 잘 마시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작할 리가 없으며 보통 말에다가 문자에 미치지 아니하니 대적 글이 짧은 자이다. 그러나 활, 화살, 필묵 외에도 주는 것을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24냥중을 말한다. 신행은 여비로 주는 것이다. 구금은 예절을 지킵니다.
성종시로 5군 성종 1년 5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래기를 행사정 조지가 도승지 이극정의 집에 가서 분경한 주에는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 유 삼천리에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여 직천만 거두게 하였다. 성종시로 5번 성종 1년 5월 25일 인민 네 번째 기사 중국 상사가 두목 11명을 데리고 청주로 향하였는데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반행하였다. 임금이 인산부원군 홍윤성, 우부승지 이승원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제천정에 가서 전송하게 하고 인하여 자초립 일정, 흑마포 직신 1령, 흑마포 철링 1령, 백저포 철릭 1령, 백저포 한철릭 1령, 유마 피화 일부와 투회를 갖춰 주었다. 구례에는 관반이 수행하였는데 이제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한명이로서 반행하게 한 것이다. 반행은 동행이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5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상사가 두목 탁용 정전으로 하여금 금강산에 가게 하였는데 번을 달기 위한 것이다. 도감 낭청 경유순이 반행하였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함종군 어세겸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중국 부사가 홍제원에 이르러 산과 더불어 작별하고 인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신과 더불어 작별하고 인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전하의 춘추가 14시라고 하던데 이제 보니 말과 행동이 하나도 실수가 없고 또 총명형철하니 참으로 조선의 성주입니다. 내가 조정에 돌아가서 계문하면 반드시 기뻐하고 경축하며 감탄하기를 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향온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과 사헌도 집이 유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성임을 공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아직 하교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집은 숨기고 감추는 물건이 아닌데 어찌 남의 집을 받고 벼슬을 제수하였겠느냐.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경등의 상소를 보니 오로지 성임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성임은 반드시 스스로 밝히고자 할 것이므로 사무에서 그에게 물어서 계달하라 하였다. 김순영 등이 또 아뢰기를 이제 중국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노사신과 정자양 등이 모두 승직되었는데 당상관은 작은 뱃슬이 아니므로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또 김담은 김흥이 청하여 할 수 없이 그대로 달았으나 정거 김순복은 김담의 예가 아니니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청하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성임이 글을 오려 뇌물을 받고 수령을 제수한 일이 없다고 아뢰다. 성임이 글을 오렸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는 자로서 세조대왕의恩寵을 입어 화려한 요직을 지내고 이조 판세에 이르렀으니 세조의 밝으심으로써 여러 신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다만 공경하고 조심하여 다른 마음이 없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직무를 잘못할까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비록 사람을 잘 알아서 쓰지 못할지라도 오직 청렴하고 근심함으로써 몸을 지키고 군부를 속이지 아니함으로써 마음을 삼았던 바 세조께서 승하시고 신도 체임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모상을 당하니 안팎으로 마음이 애통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듣건대 대간에서 번갈아 청하기를 예종조위에 이조판서가 남의 집을 받고 수령을 제수한 자가 있다고 한다 하는데 신이 이조판서가 되어 예종조에서 두어 달 지냈습니다. 신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으나 비슷한 일이 있으면 변명함이 마땅하므로 신이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어 우러러 상총에 아뢰는 바입니다. 사마현령 김조는 신의 육촌 동생인데 신의 이웃에 살아서 신과 더불어 왕래하여 내외가 없었습니다.
김조가 일찍이 북도에 부정하고 그 아내가 홀로 살다가 도둑을 만나 살림이 거의 다 없어졌으며 김조가 돌아오매 미처 그 집에 외지고 허하여 도둑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 또 생활이 곤궁하여 신에게 애걸하여 집을 사서 구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집은 단지 두어 간 반이고 초가집으로 탐낼 것이 되지 못하나 다만 그 집이 신의 집과 담장이 연했고 또 그 공공함을 가엾이 여겨서 그 값을 넉넉히 주고서 샀는데 이것은 신이 판서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신이 어찌 이조 판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남의 뇌물을 받았겠으며 그 사람도 어찌 능히 신이 이조 판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신에게 집을 바치고 벼슬을 구하였겠습니까? 양편의 뜻으로 원하여 한 것입니다. 권계가 갖추어 있으니 신이 어찌 속이겠습니까? 신이 친족의 가난한 자에게 비록 그 공공함을 구제하지는 못할지언정 차마 그 집을 받아 스스로 이익되게 하겠습니까? 그 벼슬을 제수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 사람 됨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험이 없음을 알았고 모가 출신으로 또 중시에 합격하였으며 또 이제가 있어 수령의 임무에 능하니 김조의 제주로서 어찌 신에게 집을 바친 뒤에야 벼슬을 받겠습니까? 신이 청거에 쓴 것은 김조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천입니다. 매 등의 전체를 상고하면 그 벼슬의 적합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어지러서 친족이라 하여 버리지 못하였는데 공청에 의논하였던 바 여러 사람의 연원이 또한 흡족하였으니 어찌 친족이라 하여 버리겠습니까? 어찌 일찍이 집을 매매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이제까지 친족을 쓴 것이 하나만이 아닌데 진실로 친족된 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본래 깊이 알아 의심할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리와 인정의 당연한 바이며 일호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아곡됨이 있어 거짓을 꾸며 상달을 하였다면 아래로는 자신을 속이고 위로는 임금을 속이며 밝은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을 속이는 것이며 또 세조대왕의 높은 은총을 저버리는 무상 소인이 될 것입니다. 사형을 받지 아니하며 마땅히 음으로 견책을 받아야 합니다. 신이 비록 불초 하나 문벌 출신으로 의리를 대강 알고 평생의 청년 근신으로 마음을 태우고 감히 조금이라도 해야지 아니한 것은 친척과 친구들이 아는 바입니다. 저 김조가 어찌 신의 본심을 알지 못하여 집을 바치고 벼슬을 받고자 하였겠습니까? 집을 바치고 벼슬을 받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비밀한 뇌물일지라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침내 숨길 수 없는데 하물며 집이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 숨겨질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나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이럴 이치가 만무하니 전하의 밝고 우지심으로써 어찌 통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저 신하가 임금에게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하래되 조금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신이 애매하고 원통한 회포가 있어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머리가 아파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문득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우러러 아랩니다. 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세조대왕께서 통촉하였던 바이고 자성대비께서 밝게 아시는 바이니 전하께서도 어찌 듣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제수할 때에 어두워 잘못된 것은 있으나 이 같은 비방을 들으리라고는 뜻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하의 밝고 우지심을 만나 어찌 억울함을 펴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시거든 신을 유사히 내려 신의 주의를 밝게 바루어 주신다면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신의 말이 만약 정리에 합당하다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억울함이 저절로 풀릴 것이니 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유감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딱함을 가엾이 여기시고 신의 다른 마음이 없음을 양해하시어 사실과 허위를 밝게 분별하여 신의 억울한 쓰다림을 풀게 하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신은 절통한 마음이 극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권계는 계양문서이다. 성주시로 옥은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6번째 기사 보경당에 나아갔다. 도승지 이극증과 우부승지 이승훈이 계사를 마치자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사무부에서 이제 성임을 가리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저 그를 통해 서로 청하는 것은 혹시 있으나
작은 뇌물을 주는 것은 재상도 감히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집이겠느냐. 반드시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관에서 굳이 청하기 때문에 묻게 하였는데 이제 성임의 글을 보니 판서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 산 것이다. 하고 이날 상수를 보이니 이극증 등이 대답하기를 이제 추문하게 하였으니 진위가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7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고태필에게 글을 내리기를 윤필상의 반인 임효생이 고하기를 한평사람 내 김내언만의 아내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입이 셋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로부터 능성 부잣집에 내려와서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국 반 동이를 먹었는데 그 귀신의 말이 이달에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스무 날에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인데 만약 이날 비가 안 오거든 밭을 매지 말아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진생, 신생, 유생인 사람들은 금년에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역자가 금구 영리에게서 듣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효생이 고하기를 지난 4월 27일에 새 감사를 배우려고 한평 가리역에 이르니 역자 5, 6명이 말하기를 나이 149세의 중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10명의 계집이 한 남자를 같이 하고 10집에서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를 함께 하며 군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더라 하였는데 이 말을 한평 사람이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효생의 고한 바가 이와 같으니 과연 이 같은 말이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이 요사한 말을 가볍게 믿고 망령되게 소동하여 마침내 농사를 피하는데 이를까 염려되니 그 말의 근원을 깊이 캐서 사람의 의혹을 풀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8번째 기사 고태필에게 유시하기를 장년기 등을 잡을 때 피살된 군사 24명에게 예전대로 글을 내려 치제, 치부, 복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9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10번째 기사 전에 전라도 관찰사 절도사가 장년기를 잡는데 공공이 있는 자 모두 125명을 기록하여 계달하였다.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한 명의 거치간 최항 조승문 윤자온이 의논하기를 절도사 허종에게는 표리와 안마를 하사하고 장흥부사 김순신은 능히 적괴 장영기의 간 곳을 찾아서 고하였고 또 도적과 힘써 싸워서 몸에도 화살을 맞아 그 공이 특별하니 마땅히 가선대부에 올리소서. 그 나머지 1등은 두 계급을 띄어 올리되 그 가운데 계급이 높아 두 계급을 띄어 올릴 수 없는 자는 모두 실직을 주고 계공된 자는 당상관에 올리고 당상관은 안마를 하사하고 2등으로 계공되지 아니한 자는 한 계급을 올리고 계공된 사람 가운데 전함이 있는 사람은 소용하고 준직되지 아니한 자는 벼슬을 올리고 당상관은 숭마 한 피를 주고 향리와 공천은 자신에 한하여 역을 면제하고 중과 4천은 면포 30피를 주고 3등은 계공되지 아니하는 자는 계급을 올리고 당상관은 아마 한 피를 주고 향리와 공천은 5년을 하나의 역을 면제하고 중 백정은 및 4천원 면포 15피를 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선정관 유오로 하여금 허종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고 숙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계공은 당 하관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됨을 말한다. 숙마는 벼슬아치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의 한 가지인데 숙마 일필 하사라고 적은 첩지를 쓰면 받은 사람이 어느 때든지 공사로 어디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역에 내밀어 숙마 한 필을 얻어서 타게 하였다. 그렇구나.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6일 개묘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충시로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집이 유지가 아래기를 그늘의 한지는 아마 수령이 백성을 못 살게 한 소질까 합니다. 청컨대 행대를 각도에 나눠 보내어 불법을 적발하게 하소서. 또 경중에 관리 가운데 젊고 경력이 없는 자를 전주로 하여금 뽑아 올리게 하였는데 이제까지 거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는데 영사 홍윤성 김질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로 감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많고 여러 도로에서 진언하는 물건도 적지 아니하므로 이제 행대를 보내면 고울이 소동하여 진언한 물건과 흉년을 구제하는 준비를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경관 중에 젊어서 일에 경력이 없는 자는 위조로 하여금 급히 뽑아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임금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알타리 도만호 이아 윤다가 등 세 사람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상부와 사관원에 전지하기를 중외 관리로서 불법한 자를 모두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상부 장령 이육이 와서 노사신 정자양 김순독 정거의 일을 아뢰니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여지가 와서 아뢰기를 장흥부사 김순신은 비록 장령기를 잡았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인데 이제 가선대부를 가했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순신은 이미 능히 도적의 해를 제거하였고 몸도 다쳤으니 비록 일작업을 가할지라도 무엇이 해로우냐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최 홍래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7일 갑진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임금이 장령 박승질 정은 여지에게 말하기를 한재가 크게 심함으로 내가 매우 진려한다. 관리로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와 탐호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자를 만약 대간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그것을 속히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니 박승질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전교를 받고 지금 바야흐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경위의 관리로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뽑아 계달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여지가 와서 아뢰기를 허계지는 분경주에 연좌되어 강계로 귀양 갔는데 이제 본원에서 도망해 온 것을 듣고 잡아서 물으니 말하기를 처음에 양식을 구하려고 주관에게 구하고 인하여 도망해 와서 상언하여 면당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허계지는 주인인데 주관이 놓아주어서 출입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공문하소서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허계지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나 주상과 인수 왕비가 모두 일찍이 그 집에 피어하였고 또 중공의 수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면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8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이제부터 각전의 낮수라는 단지 수반만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경외의 관리로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를 뽑아서 계달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여러 고을의 세공을 영납하는 아전을 수령이 대개 잔열하고 가난한 자로서 차정하기 때문에 본가에서
떠나기도 전에 벌써 그 물건을 소비에 쓰고 서울에 도착함에 미쳐서는 소비가 또한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를 지나도 바치지 못하고 감면해 주기를 바라니 구경이 넉넉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모름지기 수리와 일찍이 일에 경력이 있는 자를 골라서 자정하고 그 세공의 수량과 바치는 관사의 이름, 발정 일시, 영리의 성명을 두 건에 기록하여 한 건은 본조에 보고하고 한 건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본조로 점의하고 길의 원근을 헤아려서 만일 기한 날짜에 미치지 못하면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주의를 과하게 하고 석 달이 지나도 바치지 못하는 자는 장 100대를 때려 중하게 논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붙여서 봉하여 보냄을 말한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29일 병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리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리 두번째 기사 원상 구치관이 아뢰기를 제 용감에서 거둔 배가 거칠고 나쁘니 신에게도 죄가 있거니와 첩정 김정광은 부상의 후헌 뇌물을 받고 거친 배를 많이 수납하여 그 정상이 탐하고 간사합니다. 지금 고신하지 않으면 실정을 찾아내기 어려우니 청컨대 가도 공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정광을 보방한 것은 그 형이 중국 서울에 가고 어미가 홀로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보방할지라도 만약 경장을 칠만하거든 장을 때리도록 하라 하니 구치관이 다시 아뢰기를 법은 모름지기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행해야 하는데 대신의 동생이라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대신의 친족이 되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꺼리겠습니까? 또 김정광의 죄는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한 것이니 보방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듣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김정광은 김국광의 동생인데 소훈 윤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토를 다는구나.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리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정부 6조 대관에서 관찰사가 될 만한 자를 참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리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일식하였는데 날씨가 어둡고 비가 내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일 무신 두번째 기사 원상 최항 김질이 아뢰기를 근래 날씨가 가뭄으로 인하여 감선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낮에 수반을 올리도록 하시니 선왕자의 감선한 것도 이러한데 이러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세종조에는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수반을 올렸는데 지금 수반을 쓴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대저 비위는 찬 것을 싫어하므로 수반이 비위를 상할까 염려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존이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과 같다면 매양 건식을 올려야 하겠느냐 하였다. 감선은 임금이 수라상에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수반은 물을 만 밥을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일 무신 세번째 기사 사음부지평 홍빈이 와서 노사신 정자양 김순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일 무신 네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이조 겸판서 한개미가 그 직임을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능성부원군 구치관으로서 대신하게 하고 창녕부원군 조성문으로서 구치관을 대신하여 호조 겸 판서를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후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후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주상전하께서 성전전에 나아가 대관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을 다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받들건대 이에 말씀하시기를 대관은 인주의 이목인데 이목이 가리워지면 인주가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하시었으므로 신등은 그 명령을 듣고 황송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한 가지도 옳은 의견을 얻지 못해서 성상께서 허저하시는 뜻을 저버릴까 부끄러워하여 삼가 몇 가지 일을 조목으로 올리오니 엎드려 재결하여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기강에 있는데 기강의 요체는 상과 형벌에 있습니다. 상이 공 없는 자에게 미치면 부지런히 일하는 신하들이 태만하게 되고 형벌이 죄가 있는 자를 빠뜨리게 되면 간사한 사람이 방자하게 구우니 이 두 가지를 혹시 잘못하게 되면 기강이 반드시 나대하게지게 됩니다. 엎드려 보건대 성상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명기를 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며 형옥을 밝게 하시고 삼가시어 조정이 맑고 깨끗하여지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늘에 상전을 넉넉하게 하는 것과 형장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상전을 넉넉하게 하면 곧 참남하게 되고 형장을 함부로 하면 곧 법을 폐하게 되는 것이니 기강을 세워서 조정의 뜻을 높이는 소위가 아닐까 합니다. 노사시는 묘당의 대신이니 마당이 덕으로서 승진하여야 하며 요행으로 승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노사신이 태보의 명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당이 차례로 승진하여야 하며 조정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전하께서도 또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사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직제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재상에 임명된 자는 조정의 천거가 아니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찬성을 이상이라고 호칭하는데 노사신이 찬성으로서 남에게 의하여 그 직지를 올린다면 어찌 그 마음인들 달갑겠습니까? 그 밖에 정자양을 2조 참의에 임명하였고 김긍유를 승균사에 임명하고 통사 등의 무리를 모두 그 직지를 올려 임명하는 것은 같은 것도 신등은 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개 사신의 청탁으로 인하여 예빈관과 통사 등의 관직을 모두 올렸는데 당시에 말하는 자들이 행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명기를 중하게 여기고 아낀다고 할 만한데도 그 폐단을 오히려 물리칠 수가 없는데 행문이 다시 열린다면 다른 나라의 패단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순신이는 큰 고을에 의지하여 관병을 거느리고 장령기가 무리를 불러 모아 금리학을 행할 때를 당하여 감히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다가 장령기의 세력이 위축되어 낭패하게 되자 겨우 그를 사로잡아 마침내 견책을 좋게 막을 수가 있었으니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분주하게 창을 휘둘러서 조그마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말과 약간의 의복을 주어 위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지금 이품의 직지를 더 하시니 신등은 거기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내리신 교서에 이르기를 국민으로서 장년기를 능히 사로잡은 자가 있으면 상을 논하기를 먼저 적을 잡은 자와 같이 하겠다고 했으나 김순신 같은 자는 관리로서 이에 힘하였으니 군민으로서 항오에서 몸을 바친 자와는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 적을 사로잡은 자와 같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과연 김순신이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다면 견책이 뒤따랐을 것이니 상전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만약 장년기가 사나운 도적인데도 이를 사로잡았다면 상을 준들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금백이 없으니 전사를 격려하는 것은 작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황금과 중한 직지를 일개 적을 사로잡은 관리에게 가볍게 준다면 불행하게 변경이 있어 적을 목벤 공을 앓은 자가 있을 때 또한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신등이 이른바 상전이 너그러운 것 같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빌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도로 거두시고 때에 맞춰 고쳐서 바로 잡으소서.